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상호작용 독서 치료에 나와 있는 책에 인터넷 중독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아이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어떻게 상담하면 좋을지, 인터넷 중독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인터넷 중독에는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그 책이 아이들과 친구들과 함께 읽고 적용하면 좋은데요. 지은이는 김예빈, 출판사 아침이슬,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쪽수는 23쪽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길지 않는 단편입니다. 장르에는 단편 소설이 들어가는데요. 저자 소개는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는 왜 이 책을 권하냐면요. 학생들이 직접 쓴 단편 소설들을 모아 엮은 작품집입니다. 수록된 단편 로그인 하시겠습니까?의 글쓴이 김예빈 양 역시 당시 신월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줄거리 한번 살펴볼까요? 나 설이는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다. 새벽까지 게임을 하느라고 학교 수업 시간에 졸기 일수이고 숙제는 항상 단짝 친구인 마리의 것을 뺏긴다. 게임 채팅에서 알게 된 멋진 대학생 오빠와 실제로 만나기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는 대학생이 아니고 초등학생이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게임을 하지 않기로 마음 먹지만 아빠와 엄마, 오빠 모두 바빠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그나마 외로움을 달래주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해 다시 게임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다mat한 마리는 한 달의 기한을 주고 그 이후에는 게임을 끊기로 약속하자고 합니다. 나는 한 달 동안 온라인 내에서 내 자신을 속였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도 하고 친했던 사람들과 작별 인사도 나눈다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자, 우리가 대상과 관련 주제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대상은 게임을 비롯해 채팅, 웹서핑, 음란물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빠져있는 청소년들하고 같이 읽어보고 수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관련 주제는 가족으로 하면 좋겠네요. 자, 독서치료를 위한 분석을 보면 첫 번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14.4%가 인터넷 중독입니다.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결과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중독이 우려되는 학생들도 총 32만 명이라고 된다고 하니까 엄청 큰 문제이기도 하죠. 자, 지금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인들도 인터넷 중독에, 게임 중독에, 핸드폰 중독에 된 분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스마트 중독이 더 심각한데요. 이거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도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다룬 작품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청소년에 관심이 많다면 이런 책이 좀 필요합니다.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 교재를 그림책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가운데 인터넷 게임 중독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의미가 있으며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체험을 소설로 옮겼다는 점에서 한층 더 가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또래의 청소년이 썼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을 모르는 어른들이 그저 뻔하고 지당하신 말씀으로 잔소리를 늘어놓는구나 하는 식으로 넘겨버리지 않고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1인칭 시점이라서 가까운 친구가 나도 이런 고민 있어 라고 털어놓는 듯 그렇게 주인공과 더욱 밀착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읽기 쉽고요. 분량이 적다는 것도 청소년 대상으로 활용하기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을 크게 유형별로 나누자면 게임, 음란물, 채팅, 웹서핑이 있는데 여학생들의 경우는 채팅과 웹서핑 중독이 훨씬 많습니다. 이 작품을 매개로 게임과 더불어 채팅 등 다른 중독까지 함께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온라인 채팅에서 실제 자신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다는 점도 소설 속에선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 다 나눌 수 있고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터넷에 빠져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이 작품에는 인터넷에 빠진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러 가지 상황과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간략한 스케치에 가까워 구체적인 묘사나 심정의 표현이 섬세하진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빈 공간을 내담자들과 함께 이야기해 나가기 좋을 수 있는 책입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니 모두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자, 서리는 새벽까지 게임을 하느라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습니다. 저도 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는 친구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 아이들은 게임에 빠져 있으면 먹는 것도 신경 안 씁니다. 모든 일상을 거기에다가 맞추기 때문에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도 규칙적이지 못합니다. 먹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규칙적이지 못하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는 졸게 되죠. 숙제도 못 해가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부모님들에게 혼나고 또 학교 가서는 친구나 선생님들에게도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게임 중독이라는 말을 들어도 또 친구에게까지도 페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게임을 그만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서린의 경우 게임의 짜릿함뿐만 아니라 게임 중 채팅을 통해 만나는 이들로부터 다정한 위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 전에 청소년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친구는 스마트폰을 잠시도 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상담 중에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계속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로 띄워놓을 수가 없어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같이 본인이 좋아하는 그 청소년이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고 좋아하는 걸 같이 공유했을 때 그 친구가 마음을 열고 상담을 한 18회기까지 진행을 해봤지만 그 스마트폰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담을 해서 좋아지기는 했지만 부모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또 친구들과 관계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 친구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밥도 같이 먹지를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도 했지만 부모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그 친구는 급기야 특수학교에 가는 그런 경우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친구가 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소장님 제가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자, 부모님들은 특수학교에 보내면 잘 될 거라고 상상하고 보내지만 그 친구의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친구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그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친구는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 속에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위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과 카톡도 하고 그 친구들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게임을 그만둘 수 없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에 가지만 또
부모님이 없고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집에서는 결국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지나치게 빠지는 원인으로 꼽는 것이 현실의 스트레스를 잊고 싶은 도피 심리와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빠지는 경우 단지 그게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말만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에게 죄책감과 더불어 그러면서도 그만둘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무기력감이 더 큰 무거운 짐만 얹어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아이의 말을 존중해서 들어주고 어떻게 지내는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상으로도 그 친구들은 마음을 엽니다. 자, 제가 그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들은 이 청소년들을 와서 좋아지기를 원하고 상담을 받지만 부모님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상담사와 부모님과 내담자가 같이 가지 않으면 상담은 절대로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상담하기까지는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부모님과 상담자 이렇게 다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단시간에 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간혹 있지만 긴 시간 동안에 그런 게임에 빠지고 스마트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 이런 친구들은 아이들 마음에는 문득문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과 허탈감, 자괴감이 스칩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계속하게 되는 아이들의 마음을 다루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움, 스트레스로부터의 도피 또는 이미 경쟁에서 낙오된 듯한 자포자기의 심정, 소속감이나 인정의 욕구, 그게 무엇이든 간에 아이들이 바라는 것을 현실에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세계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것을 현실의 욕구를 찾게 됩니다. 자, 부모님들이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적을 경우 텅 빈 집안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더불어 아직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이 그 아이들에게는 부족합니다. 그 청소년들에게는 곁에서 통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중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마땅한 대안 활동을 찾기 힘든 것도 인터넷 사용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줍니다.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두 분 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 또 맞벌이를 하면서 한 분이 집을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더 심각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인 서린이는 친구 마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서린 자신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내담자들 스스로 뒷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관련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친구들에게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게임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했던 서린은 왜 계속 게임을 하게 되었을까? 두 번째, 친한 친구 마리에게서 게임 중독, 게임 페인이란 말을 들었을 때 이 서린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서린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말이라면 서린을 위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네 번째, 엄마가 서린에게 게임 좀 그만하라고 했을 때 서린은 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다섯 번째, 마리와의 약속 기한인 한 달 후 서린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여섯 번째, 이 작품을 읽고 여러분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관련 활동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청소년의 인터넷 과다 사용 조절을 위해
우리 상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신이 인터넷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다는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보여줬던 동영상이 있는데요. 동영상에 보면 그 친구들과 그 인터넷을 보면 동영상에서 아주 인터넷을 보면 피해 사례가 이렇게 많다고 뇌에서부터 어떻게 될 것까지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다 얘기해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같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 내담자는 그것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아서 며칠은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네가 이것을 계속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시간표를 작성하고 시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 활동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 틀에서 관련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경험을 나눠보세요. 내담자들이 주로 하는 인터넷 활동, 인터넷을 처음 시작할 때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 등을 같이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과연 나는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내담자들이 스스로 인식해 볼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하면 좋고요. 자기진단표는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나 청소년 미디어 중독 예방센터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인터넷을 피고로 하는 모의 재판을 한번 해보세요. 변호인단과 검사, 판사, 증인, 친구, 가족, 학교 선생님 등의 역할을 맡아서 인터넷을 재판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인터넷 사용의 장점과 가다 사용 시 문제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모의 재판을 하면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해보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라진 내 시간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나눠보세요. 평소에 하루 일과를 자세히 적어보게 하세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줄어들거나 아예 못하게 된 활동들이 있다면 그것을 쓰고 우선순위를 매겨보게 하세요. 예를 들면 잠자기, 밥 먹기, 숙제하기, 집안일 거들기, 친구 만나기, 운동하기, 가족들과의 대화하기, 학원 가기, 그리고 그 활동들을 하지 않아서 생기게 되는 주관적인 손실액을 계산해 보세요. 자, 다섯 번째, 빙고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럴 때 인터넷을 꼭 더 하게 된다. 나는 이럴 때는 인터넷 생각이 안 나더라 등의 주제로 빙고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아주 무척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 휴지통에 버리자. 자신의 인터넷 사용을 돌아보면서 버리고 싶은 나쁜 습관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한 후 휴지통에 버리게 하세요. 일곱 번째, 나와의 약속. 매일의 시간 계획표를 스스로 작성하고 시간대별로 실제 활동 내용을 기록하게 하세요. 여덟 번째, 나의 선택. 인터넷 대신 할 수 있는 대안 활동으로 무엇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 선택하도록 하세요. 아홉 번째, 참 잘했어요.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켰을 때를 위한 보상을 미리 생각해 두도록 하세요. 스스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도 좋고 부모님 등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상을 약속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은요, 보상이 아주 약해요. 또 그런 보상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적은 거라도 보상해 주면 좋거든요. 저는 청소년 상담할 때 일주일 동안 내 약속을 지키면 그냥 소소하게 같이 나가서 햄버거 같이 먹기. 그것도 아주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햄버거 먹고 같이 서로 이야기하기. 그래서 적은 거지만 하나하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보상해 주는 거 아주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자, 진로 탐색 주제와 관련 활동을 연결하면 더 좋은데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게 돼요. 관련 자료를 보면 마지막으로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디스커넥트라는 영화, 헨리 알렉스 루빈 감독의 드라마 스릴러, 시간이 115분짜리가 있는데 그 영화를 집에서 보고 오게 해주시면 좋아요. 곁에 있는 사람과 단절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소통을 위해 시작한 SNS의 대화가 불러일으킨 세 가지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이긴 하지만 편집해서 클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를 한번 보면서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청소년 상담을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더 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책에서 제시한 짧지만 이 책에서 제시한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상담사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